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지은은 손에 쥔 편지를 구겨쥐고 서 있었다. 그 편지는 민지가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나 결혼해. 그 한마디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비에 젖은 거리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민지는 28살, 성공한 광고 기획자였다. 그들은 2년 전 우연히 만난 카페에서 시작됐다. 민지가 커피를 주문하며 웃는 그 미소에 지은은 끌렸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그 감정은 사랑으로 변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면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겨왔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집안은 명망 있는 가문으로 결혼은 필수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비밀스러운 만남, 숨겨진 키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 그 모든 게 이제 끝난 듯 했다. 지은은 편지를 다시 펴서 읽었다. 민지는 가족의 압력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다고 썼다. 상대는 집안이 소개한 남자,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의 사무실로 갔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지은이 문을 열자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이민지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편지를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우리 끝난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가족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민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가족. 그게 다야? 우리가 2년 동안 쌓아온 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압력이 너무 커. 그 대화는 길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배신감이 컸다. 민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병들었고 결혼이 유일한 안심거리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아팠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압력을 알았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뉴스를 떠올렸다. 최근에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된 기사, 그게 그녀들의 현실이었다. 다음 주, 민지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혼식장 앞에서 지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드디어 민지가 나타났다. 하얀 드레스 차림의 민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빛에 슬픔이 스쳤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민지야, 민지가 돌아보자 눈이 마주쳤다. 왜 왔어?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너 없이 못 살아라고 말했다. 그 순간 신랑이 다가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달렸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혼식 후에 만나자 민지는 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불안했다.
며칠 후 민지가 카페로 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나 결혼 취소했어. 지은의 눈이 커졌다. 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때문에. 가족에게 말했어. 나 동성애자라고.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민지의 선택은 용감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의 반발, 사회의 비난. 민지는 직장에서조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그 소문이 사실이야. 지은은 침묵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와, 당장. 지은은 민지와 함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부모님은 지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지도 함께 서 있었다. 저희 사랑해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은 카페에서 해고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라는 이유였다. 민지도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함께 사는 삶은 달콤했지만 힘들었다. 돈이 부족했고 외로움이 밀려왔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인터뷰에서 가족 상황은? 이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없었다. 민지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다. 내 탓인가? 민지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안아주며 다니야. 우리 선택이야. 하지만 내심 불안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새로운 아파트에서 지은과 민지는 조용히 생활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전 약혼자가 나타났다. 그는 화가 나서 문을 두드렸다. 민지, 너 미쳤어. 나 때문에 결혼 취소한 거야. 민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지은이 나서서 말했다. 그만해요. 민지 선택이에요. 남자는 비웃었다. 여자 때문에? 웃기네. 그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곧 지은과 민지의 삶은 지옥이 됐다. 지은의 옛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이야? 역겹다. 지은은 그 말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다. 민지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런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 민지는 참았지만 한계가 왔다. 어느 날 상사가 불러 말했다. 민지 씨, 개인 생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 그만두는 게 좋겠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5년 동안 일한 회사였다. 왜요? 제 업무에 문제 없어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그래. 민지는 사표를 썼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나 그만뒀어. 지은은 안아주었다.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돈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은은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부족했다. 그들은 절약하며 살았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하려 했지만 클라이언트들이 피했다. 소문 들었어.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했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요 하지만 조건은 민지와 헤어져였다.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그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버림받는데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고민했다. 정말 행복한가? 밤에 민지 옆에서 자면서도 불안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다. 민지는 병원으로 갔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돼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형제가 소리쳤다. 집안 망쳤어. 그 여자랑 헤어져.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그녀는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왜 그래? 민지는 사랑해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민지는 병원을 나와 지은에게 달려갔다. 가족이 날 버렸어. 지은은 나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 자신도 흔들렸다. 그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과거에 사귀던 여자, 수진이었다. 수진은 지은아, 민지 때문에 힘들지?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거부했지만 수진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민지는 가족 때문에 널 포기할지도 몰라. 지은은 불안해졌다. 민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미래는 민지는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에 망설임이 보였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가 몰래 가족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 엄마, 나 노력할게.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배신인가? 그녀는 민지를 추궁했다. 가족 때문에 날 버릴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싸움이 시작됐다. 넌 항상 가족 우선이야.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너도 가족 때문에 고민하잖아. 그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그 밤, 지은은 집을 나왔다. 거리를 방황하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는가? 다음 날, 민지가 찾아왔다. 미안해. 함께 이겨내자.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압력은 더 커졌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사례가 나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그들은 지원 단체를 찾았다. LGBT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모임 후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는 죄악. 그들은 돌을 던졌다. 지은이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심 포기하고 싶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민지는 가족과 마주쳤다. 너 때문에 죽었어. 어머니의 말이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나 헤어지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민지는 가족 탓이야. 나 못 견디겠어.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제발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가족, 사랑.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도왔다. 살아. 싸워. 지은은 새 출발을 결심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빈 방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편의점에서 일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그녀의 과거를 모르니 외로웠다. 밤에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나는 은정, 30살의 교사였다. 은정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하지만 후회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는 지금 뭐 할까? 소문으로 민지가 다시 회사에 복직했다는 걸 들었다. 가족의 도움으로. 지은은 분노했다. 나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 민지는 답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민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떠났잖아. 이제 그만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으로 들었어. 지은은 울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노력할게. 하지만 천천히 그 대화는 희망을 주었다. 지은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지은은 모임에서 활동을 늘렸다. 캠페인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운동. 거리에서 피켓을 들었다. 사랑은 자유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많았다. 욕설과 폭력이 따랐다. 지은은 다치지 않았지만 두려웠다.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화하자.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은 공원으로 갔다. 민지는 후회해. 가족 때문에 잘못 선택했어. 지은은 늦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에 흔들림이 있었다. 민지는 울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깨달았어. 사랑이 중요해. 지은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민지의 죄책감, 지은의 상처. 결국 지은은 용서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이번엔 포기하지 마. 민지는 약속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살았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았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어머니가 전화해 집안 오지 마라고 말했다. 민지는 괴로워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안이 다시 논의됐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그들은 작은 행복을 찾았다. 함께 여행 가기, 영화 보기. 하지만 긴장감이 있었다. 어느 날 민지의 옛 동료가 찾아왔다. 민지, 회사로 돌아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개인 생활 숨겨. 민지는 거부했다. 못해. 지은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돈 문제가 다시 왔다. 그들은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온라인 숍. LGBT 친화적 제품.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지자들이 모였다. 성공의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해킹을 시도했다. 사이트가 다운됐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 민지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느렸다. 증거 부족,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지은의 친구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 민지 믿지 마. 또 배신할 거야. 지은은 무시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다. 민지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다. 지은은 의심했다. 어디 갔어? 민지는 질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몰래 폰을 봤다. 가족과의 메시지. 엄마, 나 노력 중이야.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다시 배신. 그녀는 민지를 추궁했다. 가족 때문에 또 민지는 아니야. 아버지 기일 때문에 지은은 믿었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싸움이 잦아졌다. 넌 항상 망설여.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너도 가족과 화해했잖아.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찔렀다. 결국 민지는 휴식 필요해 라고 말했다. 별거를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지은은 자신을 돌아봤다. 이 사랑이 정말 맞는가?
모임에서 은정이 조언했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강요하지도 마.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돌아와. 민지는 왔다.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는 병원으로 갔다. 가족이 말했다. 지은 때문에 안 와. 민지는 그 애 없인 못 살아라고 말했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속삭였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지은은 기다렸다. 민지가 돌아와 말했다. 가족이 천천히 받아들일 거야. 지은은 안도했다. 그들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온라인 숍은 인기를 끌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쏟아졌다. 지은과 민지는 인터뷰를 받았다. 우리 이야기 공유해요. 기사가 나왔다. 긍정적 반응이 많았지만 부정적 댓글도 있었다. 비정상. 지은은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처받았다. 민지의 가족이 연락 왔다. 어머니가 한번 만나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긴장했다. 지은과 함께 갔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이해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제는 반대했다. 집안 망치지 마. 대화는 험악해졌다. 민지는 내 삶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중재했다. 시간 줘.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지은의 가족도 변화했다. 아버지가 민지 데려와 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에서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행복해. 아버지의 물음에 지은은 네 라고 답했다. 작은 진전이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왔다. 사업 사이트에 악플이 쏟아졌다. 해킹 시도가 다시 일어났다. 지은은 스트레스 받았다.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험 진단을 받았다. 민지는 걱정했다. 쉬어. 지은은 못 쉬어. 우리 꿈이잖아. 그들은 더 열심히 일했다. 모임에서 캠페인을 확대했다. 시위에 참여했다. TV에 나왔다. 동성애 권리 요구합니다. 반향이 컸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단체가 공격했다. 시위 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민지가 다쳤다.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민지는 웃으며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울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민지는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회복 후 그들은 더 결속됐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수진과 만난 걸 민지가 알았다. 왜 만났어? 지은은 우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의심했다. 배신할 거야. 싸움이 됐다. 넌 항상 가족, 난 친구.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신뢰가 없어. 그들은 다시 별거했다. 지은은 수진과 가까워졌다. 수진은 민지 안 맞아. 나랑 해. 지은은 흔들렸다. 술에 취해 수진과 키스했다. 다음 날 후회했다. 민지에게 고백했다. 미안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그녀는 떠났다. 지은은 절망했다. 모든 걸 잃었다. 모임 친구들이 위로했다. 실수야. 용서받아. 지은은 민지를 찾았다. 제발 돌아와. 민지는 생각할게 라고 말했다. 시간 동안 지은은 반성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민지가 돌아왔다.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그들은 재결합했다. 더 강해졌다. 사업은 성공했다. 매장이 생겼다. 미디어에서 주목받았다.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 하지만 논란이 됐다. 보수단체가 보이콧을 선동했다. 매출이 떨어졌다. 지은은 포기하고 싶었다. 이게 끝인가? 민지는 아니. 싸워. 그들은 소송을 준비했다. 차별에 대한
법정에서 증언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재판은 길어졌다. 여론이 분열됐다. 지지와 반대. 결국 승소했다. 차별 금지, 작은 승리였다. 사회가 조금 변했다. 지은의 가족이 완전히 받아들였다. 결혼식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들은 상징적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민지의 가족도 왔다. 어머니가 축하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형제는 불참했다. 지은은 만족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선이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성공 후 지은과 민지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매장은 번창했고 커뮤니티에서 존경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민지가 떠나는 꿈. 민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형제가 연락 왔다. 화해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공개적으로 하지마. 민지는 거부했다. 내 삶이야. 가족 관계는 여전히 긴장됐다. 사회 변화가 느껴졌다. 동성 결혼 법안이 다시 논의됐다. 지은과 민지는 로비에 참여했다. 국회 앞 시위. 평등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안이 통과될 뻔했지만 보수 세력 때문에 보류됐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지은은 임신을 꿈꿨다. 아이 갖고 싶어. 민지는 동의했다. 대리모를 고려했다. 하지만 비용과 법적 문제가 컸다. 논의 중 싸움이 됐다. 위험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우리 가족 만들자. 결국 동의했다. 과정은 힘들었다. 대리모 찾기, 비용 마련. 가족의 반대. 지은의 어머니는 자연스럽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이름은 하윤.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육가는 어려웠다. 사회의 시선. 유치원에서 엄마 둘이야. 아이의 질문. 지은은 설명했다. 사랑하는 가족이야. 하윤은 이해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이 시작됐다. 친구들이 이상해 라고 말했다. 하윤이 울며 왔다. 왜 엄마 둘이야? 지은과 민지는 괴로워했다. 우리 탓인가? 그들은 아이를 보호하려 애썼다. 학교에 항의했다. 차별하지 마. 변화가 왔다. 교사가 교육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지은은 걱정했다. 쉬어. 민지는 못 쉬어. 가족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지은은 곁을 지켰다. 회복 후 더 강해졌다. 사업을 확대했다. 해외 지점. 성공 스토리. 하지만 배신이 왔다. 옛 동료가 비밀을 팔았다. 미디어에 민지의 과거 폭로 스캔들. 매출 하락. 지은은 분노했다. 왜? 민지는 과거야. 그들은 대응했다. 기자회견. 우리 사랑 자랑스러워. 여론이 돌아섰다. 지지 증가. 위기를 넘겼다. 하윤이 자랐다. 10살 똑똑하고 밝았다. 하지만 정체성 고민. 나도 여자 좋아할까? 지은은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가족은 화목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 법안이 다시 부결됐다. 실망. 지은과 민지는 계속 싸웠다. 모임 리더 됐다. 젊은이들 멘토링. 포기하지 마. 그들의 삶은 롤모델 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 관계, 시간.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는 네라고 답했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창가에 앉아 하윤을 봤다. 행복한 가족.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가?